로봇 개발까지 한다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우리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행각이 공개가 됐습니다. 화면으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. 함께 보시겠습니다. 이거 뭐지? 몰라서 그래? 사과 똑바로 해. 너 살려면 똑바로 사과해. 진정성 있게. 물 줄 알아. 너 말로 사람을 보는 거 뭔지 알아? 몰라. 인간 집어도 무서워? 너 몇 살이야? 똑바로 말 안 해? 이러는 거야. 보이더라. 너 왜 그랬어? 울어? 정말. 야, 또 네가 이제 책임도 못 지고 좀 울어? 아, 재성이 잘못은 아니지. 책임을 져야지. 공포의 사무실이었습니다. 잠시 뒤에는요. 맞는 분도 상당히 참혹했겠지만 옆에 있는 직원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 분위기를 또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김 변호사님, 일단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저게 이제 2015년 4월 그 경기도 분당의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일어난 그런 폭행 사건인데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저 직원이 잘못한 것이 어떤 거냐면은 양진호 1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해가지고 그 위디스크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제 답글을 단 겁니다.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없다고 한눈 팔지 말고 매사에 성실히 임하면 연봉 팍팍 올려주겠다. 뭐 이런 내용이에요. 그러니까 마치 사장인 거를 이제 사칭을 했는데 사실 네. 그게 양진호 사장이 아니라는 건 다 알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인 거죠.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유머러스하게 넘길 수 있었던 일인데 저렇게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가지고 저 직원을 굉장히 심하게 꾸짖고 폭행을 합니다.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로 이제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 저 동영상이요. 저 각도를 봐서 몰래 찍은 동영상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양진호 사장이 직접 시킨 겁니다. 동영상을 네. 찍도록. 그러니까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시키고 이제 본인은 그 앞에 카메라 앞에 서서 지금 다른 사람, 그러니까 직원을 폭행을 한 건데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약간은 이제 뭐 옆에서 말리는 척한 사람도 그러니까요.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란 기색조차도 없어요. 다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모니터만 볼 그렇죠.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더라고요. 그렇다 보니까 이 양진호 회장이 사실은 굉장히 상습적으로 사무실에서 이런 폭행을 해왔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도 굉장히 드는 상황이고요. 실제로 저 피해자는 저 직원 피해자는 지금 IT 업계를 떠나서 사실 지금 20대 무 중반, 30대 초반에 굉장히 좀 젊은 친구일 텐데 IT 업계를 떠나서 진짜 작은 섬에 갇혀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저 때의 그 트라우마를 잊지 못하고 그러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지금 이 영상뿐만이 아닙니다. 지금 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외딴섬에서 운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충격의 그날이었을 텐데요. 추가로 공개된 양 회장의 만행이라고 나왔던 영상. 살아있는 닭을 살상하라고 직원들에게 강요한가 하면 염색까지 강요했다는데요. 화면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 남자가 닭장 안의 닭을 향해 석궁을 쏩니다. 야, 예, 너 장난해? 높이 어느 높이 원하십니까? 알겠습니다. 셋! 잡으셨어. 그러니까 거의 한 5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염색을 하고 있잖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순대를 먹다가 순대 간색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. 그래서 너는 순대 간색으로 한번 해봐라. 갑질이라고 많이들 나왔습니다만 이런 기행은 많은 분들이 충격 속에 받아들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. 저 직원들이요. 닭을 죽이라 하니까 망설여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회장이 아예 거기서 직접 화를 들더라고요.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? 화면 보니까 형사처벌은 뭐 당연한 건데 형사처벌에 앞서서 정신감정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. 지금 저렇게 뭐 닭이나 이렇게 동물을 죽이라고 강요하는 게 어떤 때 있었냐면은 그 옛날 김영삼 정부 시절에 지존파 사건이라고 있었어요. 사람 납치해서 아주 네. 잔인하게 살해한. 근데 사람을 안 죽여본 다른 공범들이 좀 잔인성을 키우라고 일부러 동물 같은 거를 잔인하게 죽이는 연습을 그 주범격이 시킨 일이 있었거든요. 네. 저 영상 보니까 과거에 그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.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지 일단 네. 감정부터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저 업체가요. 저 사람에 대해서는 일명 몰카 제국의 황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요.
성범죄, 성폭력 영상으로 재산을 모은 것으로 이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분인 것 같은데 직원들은요 저렇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 못해요. 저희야 지금 영상을 보여드립니다만 지금 그곳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숨죽이면서 또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계시겠습니까? 저건 고문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. 그 아까도 영상에서 나왔지만 그 사람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 뒤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근무를 해야 하는 환경에서 과연 근무가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네. 사실은 맞지 않은 사람들, 보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심리적인 폭행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그런데 저렇게 엽기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람을 굉장히 돈으로 내가 살 수 있다. 이 사람들은 내가 부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일전에 뭐 대한항공 일가의 조양호 회장의 그 아내분이라든지 뭐 조현미, 조연아 사장도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을 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내가 돈 주고 쓰는데 니들이 내 말을 안 들어? 이런 생각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닭을 죽이는데 활을 쏴라, 칼을 주고 저렇게 닭을 뭐 죽이게 만들어라라는 이런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시키는데 저는 이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어떤 졸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졸부심보라고. 돈을 없다가 뭐 돈이 갑자기 생겨서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은데요. 네.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정신 감정을 받아봐야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뭐 처벌이 약화되지는 않겠죠. 그래서 좀 처벌도 강화시켜야 되고 또 일부 지금 저 장면 때문에 동물협회에서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지금 이 양진호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요. 그리고 또 그곳에서 이런 공포의 워크숍까지 가져야 했던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요? 일단 피해자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.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그걸 보고 나서 회장님이 어떤 뭐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좀 화날 일일 수도 있다고 저는 이해해요.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어쨌거나 저로 인해서 그렇게 발생이 된 상황이니까 제가 책임지고 상황 설명을 하려고 갔었죠.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저를 폭행을 하시더라고요. 그 자리에서. 그리고 한 번 하고 한 번 때리시고 또 두 번 때리시고 그 회사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망신과 그 혐오를 제가 느꼈으니까 화가 나요. 네. 어쨌거나 제 인생을 좀 크게 바꿔온 어떤 계기가 된 거니까 그 일이. 회장님에게는 갑질 한 번이었겠지만 저 젊은 직원, IT 업계에서 상당히 실력을 쌓았던 저 직원의 인생이 달라진 사건이었습니다.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어떻게 인생이 바뀔지 모르는 일인데요.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?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도요.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그 가해자 또는 나쁜 놈 이렇게 말을 못하고요. 때리시더라고요. 지금도 겁을 먹고 있는 거죠. 그럴 정도로 아주 직원들에게는 이런 표현을 되게 뭐 그로테스크하다, 끔찍하다, 엽기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. 인간으로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과 예의도 없는 저분이 이제 양 회장이 만으로 47살입니다. 어떻게 47년 동안의 삶 동안에 어떻게 인간 속에 저런 좀 악마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? 네. 다른 인간을 완전히 짓밟고 또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 많이 두려울 겁니다. 이런 측면에서 직원들이 두려워하는데요. 또 본인은 또 자기 자식에게는 아주 관대했다고 합니다. 한 언론사 기자가 연락을 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린 네. 자식이 있으니까 보호를 해달라. 어린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하는데요. 네. 저는 이거 보면서 어렸을 때 우리 본 만화 영화 중에 아수라백작이라고 있습니다. 한쪽은 선하고 한쪽은 어둠의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어떤 때는 악하고 어떤 때는 선한 그런 모습인데 저는 아수라백작도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정말 그런 정말 끔찍한 일을 하고 살아온 것 아닌가. 어떻게 네. 저분이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또 이런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렸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반드시 엄벌함으로써 네. 직원들이 편하게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좀 그런 분위기를 이번에 법의 조치를 통해서 만들었으면 합니다. 네. 지금 동영상과 관련해서 경찰에 이제 압수수색도 했고요. 이제 수사에 들어갈 것 같은데
직원들은 그동안 직장을 잃을까봐 소송은커녕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던 상태라고 합니다. 네. 김 변호사님 어떻게 가야 될까요? 일단 양 회장이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과연 이거를 내가 소송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고 하고요. 그다음에 또 인사권자이다 보니까 어떤 인사상 불이익이 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좀 두려웠을 겁니다. 이제 그런데다가 이 조직이라는 거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굉장히 좀 관습화되어 있고 관행화되어 있고 익숙해진 이제 그런 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 본인만 이렇게 혼자 용감하게 나서서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으로 이렇게 보여요. 그래서 이거 빨리 지금 이왕 그 음란물 동영상으로 인해서 수사가 시작된 마당에 네. 빨리 이제 이런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. 네. 근데 이런 것 같아요. 지금 나오는 것들이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. 양준호 회장에 대해서. 그래서 네. 뭐 추가로 동영상이 공개된다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그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겠습니까? 그러나 그들이 왜 지금까지 말을 못했느냐. 사실은 회사가 수사되고 회사가 만약에 뭐 소위 말해서 망하게 된다고 하면 자신들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뭐 회사 회장이 이런 극악의 행동을 하더라도 또 실질적인 현실적인 어떤 구직의 문제 그다음에 뭐 그게 다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? 그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무 말을 못한 건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직원들은 지금도 매일 출근을 해야 될 테고 말이죠. 오늘 정치에서 사건 사고까지 네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